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니어 특파원 24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혹시 기초연금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곧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조건이어도 어떤 분은 한 달에 30만원 넘게 받으시는데 어떤 분은 10만원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복지부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두 가지나 숨어 있습니다. 이 함정을 모르시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으실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전액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이 방송 한번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기초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나는 재산도 별로 없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야? 하시거나 옆집 김씨는 나보다 집도 크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더 많이 받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 그 비밀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초연금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께 드리는 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요?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3만 5,69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꽤 큰 돈이죠?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이면 36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10년이면 3,6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해요. 이 소득인정액이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그냥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더합니다. 첫째는 소득평가액이고요. 둘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한 달에 버는 돈에다가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 받으시고 집 한 채 있으시고 예금이 좀 있으시면 이것들을 다 계산식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재산을 계산할 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정 금액은 빼주는 거예요. 집 한 채쯤은 있어야 사실 거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정도 재산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니까 계산해서 빼주겠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시면 1억 3,500만 원까지 빼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700만 원만 빼줍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똑같이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분은 1,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되는데 농어촌에 사시는 분은 7,300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거의 5배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나라에서는 대도시가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니까 좀 더 많이 빼주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오히려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더 불리해진 경우가 많아요. 같은 가격의 집인데도 공제액이 적으니까 소득인정액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이거 확인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계산기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직접 가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둘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액보다 아주 낮으시면 최대 금액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기준액에 가까우시면 조금 깎여서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이것도 공단에 가셔서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시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요즘은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넷째,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하신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생일 전달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해요. 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월이 생일인데 5월에 신청하시면 3월, 4월 두 달치는 못 받으세요. 이거 정말 아깝죠? 다섯째,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은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는 통장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채가 있으신 분들은 부채 증빙 서류를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여섯째, 기존에 받던 다른 혜택과 중복되나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는 별개입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다른 혜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상담받으실 때 꼭 물어보세요. 일곱째, 주의할 점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하게 신고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재산을 숨기시거나 소득을 적게 신고하시면 나중에 다 들통나고요. 그동안 받으신 돈을 다 토해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덟째, 사기 조심해야 하나요? 요즘 기초연금 신청 대행해 준다고 수수료 받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속지 마십시오. 신청은 무료입니다. 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다 무료로 도와드려요. 돈 달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함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재산 공제액 말이에요. 이게 왜 함정이냐면요. 여러분이 어디 사시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 박영수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해봅시다. 할아버지는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세요. 재산이 3억 원입니다. 그런데 기본재산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이니까 실제로 소득환산에 들어가는 재산은 1억 6,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0.04%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으로 따지면 연 4.8%를 적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연 4%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는 4.8%입니다. 1억 6,500만 원에 연 4.8%를 곱하면 792만 원이고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66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박영수 할아버지가 전라남도 어느 농촌에 똑같이 3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어촌 공제액은 7,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득환산에 들어가는 재산이 2억 2,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연 4.8%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소득환산액은 약 89만 원이 나옵니다. 거의 23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만약 두 분 다 국민연금을 한 달에 60만 원씩 받으신다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126만 원 정도 나와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사시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149만 원 정도 나와서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훨씬 적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가격의 집인데 사는 곳이 다르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과연 공평한가 싶어요.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농어촌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신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재산을 잘 관리하세요. 재산 중에서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2천만 원은 가구당 공제액입니다. 부부가 계시면 각자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이 공제되는 게 아니라 부부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할아버지 명의로 예금이 1,500만 원, 할머니 명의로 1,500만 원 있으시면 합계 3천만 원이죠? 여기서 2천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따로따로 통장을 나누신다고 해서 공제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재산을 정리하실 때는 시기를 잘 맞추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시기 최소 3개월 전에는 재산 정리를 끝내셔야 해요. 갑자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시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셋째, 본인이 사는 지역의 공제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략을 세우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다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바로 부채 공제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빚이 있으세요? 은행 대출도 있고 친척한테 빌린 돈도 있고 이런 거 있으시죠? 이 빚들을 제대로만 신고하시면 소득 인정액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3억 원인데 은행 대출이 1억 원 있으시면 순재산은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 2억 원을 기준으로 소득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을수록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고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요. 부채를 인정받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자동으로 다 확인이 되니까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한테 빌린 돈, 이런 건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식한테 3천만 원 빌려서 집 수리했는데 그냥 말로만 나중에 갚을게 하고 받으셨던 거예요. 이런 건 부채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물론 공증을 받으시면 공신력이 높아지니까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공증사무소 가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겁니다. 빌린 날짜, 금액, 갚기로 한 날짜, 이자율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으시고요. 빌려주신 분과 빌리신 분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입니다. 통장으로 이자를 매달 보내신 내역이 있으면 이게 가장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아, 이건 진짜 빚이구나. 실제로 이자까지 내고 계시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차용증만 있고 이자 지급 내역이 없으면 증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고받으시고 반드시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현금으로 주시면 증빙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증은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고요. 명확한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챙기셔도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김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집이 2억 원이고 예금이 5천만 원 있으세요. 그리고 아들한테 3천만 원을 빌렸어요. 집 보일러 고치고 병원비 쓰느라고요. 그런데 차용증을 안 써놨어요. 이 경우에는 재산이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만약 할머니가 아들과 차용증을 명확히 쓰고 매달 이자 5만 원씩 통장으로 보내신 내역이 있다면요? 그러면 부채 3천만 원을 인정받아서 재산이 2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재산이 3천만 원 줄어들면 아까 말씀드린 연 4.8% 환산율로 계산하면 한 달에 소득 환산액이 1만 2천 원 정도 줄어들고요. 그만큼 기초연금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3천만 원 정도면 큰 차이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빚이 많으신 분들은 차이가 훨씬 커집니다. 1억 원 차이 나면 한 달에 4만 원 정도 차이 나고 그게 1년이면 48만 원, 10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죠?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니, 나는 아들한테 5천 빌린 거 있는데 그것도 되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차용증 쓰고 이자 보내면 인정해 주나?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께 용돈 드린 건데 그걸 빚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나 하시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공증 안 해도 된다니 다행이네요. 공증비가 부담됐거든요 하시며 안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빌린 돈만 신고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없는 빚을 만들어내시면 안 돼요. 그건 허위 신고가 되고 나중에 큰일 나십니다. 하지만 진짜 빌린 돈이 있으시면 제대로 증빙을 갖춰서 신고하시는 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가족이나 지인한테 빌린 돈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날짜, 금액, 갚기로 한 날짜, 이자율 같은 걸 명확히 적으세요. 둘째, 공증은 선택사항입니다. 여유가 되시고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공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부담스러우시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만 잘 준비하셔도 됩니다. 셋째, 이자를 지급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현금으로 주시면 증빙이 안 됩니다.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이자를 통장으로 보내시고 통장 내역을 잘 보관해 두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넷째, 용돈으로 드린 돈을 억지로 빚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빌린 돈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함정을 알았으니 이 돈을 어떻게 쓰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3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첫째, 병원비로 쓰십시오. 나이 드시면 병원 갈 일이 많으시죠. 약값, 진료비 이런 거에 쓰시면 됩니다. 둘째, 자녀들한테 부담 안 되실 수 있어요. 애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돈으로 여러분의 생활비를 충당하시면 자녀들도 편하고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소한 행복을 누리세요. 가끔 맛있는 거 드시고 친구분들 만나서 차 한잔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요. 이런 게 노후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넷째, 비상금으로 모아두세요.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모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손주들 용돈으로 주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손주들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행복하실 겁니다. 이 기회에 다른 혜택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만 65세 이상이시면 받으실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지하철이랑 버스 무료로 타실 수 있고요. 국공립공원이나 박물관도 무료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되고요. 통신비도 깎아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어요. 소득이 적으시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감면 대상이 되실 수 있고요. 이런 거 다 챙기시면 1년에 수백만 원 아끼실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마다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무료 건강검진도 해주고 일자리 사업도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생각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자, 이제 이 기초연금 정책이 왜 생겼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1위라는 거 아시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나라 발전에 기여하셨는데 노년에 가난하게 사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걸 만들었고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10만 원도 안 됐는데 지금은 33만 원 넘게 받으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존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고 병원도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 어떻게 인간답게 사실 수 있겠어요?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예요. 평생 세금 내시고 일하시고 자식 키우시고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셨잖아요. 이제 나라가 여러분을 돌봐드려야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 노인들한테만 돈 퍼준다고 불만 가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젊었을 때는 연금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세대예요. 그분들이 지금 가난하게 사시는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돈을 받아서 쓰시면 그게 다시 경제로 돌아가요. 병원에서도 쓰시고 마트에서도 쓰시고 그러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돌아갑니다. 윈윈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이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 최대 월 33만 원 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거고 여기서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셋째, 첫 번째 함정은 기본재산 공제액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7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같은 재산이어도 사는 곳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연 4.8%, 즉 월 0.04%를 적용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넷째, 금융재산 공제액 2천만 원은 가구당 공제액입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 게 아니라 부부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섯째, 두 번째 함정은 부채 공제입니다. 진짜 빌린 돈이 있으시면 제대로 신고하시면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은행 빚은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가족이나 지인한테 빌린 돈은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해요. 공증은 선택사항이고요. 명확한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여섯째, 신청은 만 65세 생일 전달부터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가능해요. 일곱째,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재산증빙서류, 부채증빙서류 등입니다. 정확히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여덟째, 절대로 허위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시되 여러분한테 유리한 증빙은 빠짐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지 아시겠죠? 오늘 당장은 못 하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알아보세요. 복지로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계산기 돌려보시고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받으실 수 있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특히 독거노인 분들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잘 안 알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정보 나눠주시는 것도 큰 복덕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게 불안하지 않은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